안녕하십니까? 오늘의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긴장의 극대화로 빠져드는 중공과 대만 사이의 설전이 더욱 국제사회의 염려를 넘어섰습니다. 대만 총통은 주권 국토 지켜낼 것이라고 선포하자 중공의 시진핑은 조국 통일에 응수하고 왔습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차이잉원 대만의 한 걸음이 세계 미래의 방향 결정이라고 천명한 반면 시진핑은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또다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를 견제하겠다며 전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국 통일 발언에 대응했습니다. 김춘식 기자가 이들 양국의 긴장 관계를 자세하게 전합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10일 중화민국 대만 건국 110주년 기념일 연설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선 중화민국은 지금 72년 이래 가장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이 세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과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민주 진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역대 최고조의 대결 국면을 형성한 가운데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여부가 지역 안보를 넘어서 세계의 미래 모습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어 대만은 72년간 큰 변화를 겪었지만 주권 보장과 국토 수호만은 지켜왔다며 군사적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안 중국, 대만의 갈등 해결은 반드시 평등한 대화를 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발언은 전날 시진핑 주석의 연설과 대척점을 이뤘습니다. 시진핑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만 지원을 염두에 둔 듯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전한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실현될 것이라면서도 평화 방식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대만 동포를 포함해 중화민족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평화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평화보다는 통일에 방점을 뒀다는 게 중화권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최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지난 1에서 4일 총 149대 사상 최대 규모 군용기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지역 내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늘 의견 대립이 존재해왔지만 2019에서 2020년 홍콩 시위를 겪으며 대립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은 일국양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통해 홍콩, 대만 등의 민주주의 체제와 자치권을 보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고 홍콩판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행하며 홍콩의 시민사회를 억압하자 대만에서는 일국양제 약속을 믿다가는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대만의 자주독립 성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만 총통실 장둔 대변인은 전날 시진핑 주석의 연설과 관련해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공산주의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둔 대변인은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된 홍콩에서는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가 크게 훼손됐다며 빈과일보 사주 지미라이의 체포와 신문 폐간, 학생 및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범민주 진영 정치인들의 입지 축소 등을 거론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서도 시진핑의 평화 통일 주장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6일 주꺼청 대만 국방장관은 중국 정권은 4년 내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튼튼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꺼청 장관도 4년 내라는 단서를 단 것처럼 중국이 당장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스스로 공들여 준비해온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수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으로는 연일 이어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 공산주의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26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3,726억 대만 달러, 한화 약 1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F-16V 전투기 구입 예산 401억 대만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은 별도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군사력이나 국방 예산이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대만의 2022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중국 공식 국방 예산의 6.5%에 그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국의 극대한 긴장 관계 속에서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양국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대만은 미국,
일본 등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까운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일본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고 대만 인근 섬 4곳에 미사일 기지를 짓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두고 있는 셈입니다. 주위 국가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미국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대만에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바이든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보도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미국은 호주, 영국 등 동맹국과 함께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김춘식 기자였습니다. 네, 김춘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중단하고 대만과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만의 안정과 관련한 미국의 단호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0일 연설 하루 전 대만 북부 지역 공군기지를 찾아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을 수호하는 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 윤아입니다. LA 학생들은 모든 메트로버스와 전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LA 메트로와 LA 통합교육구가 LA 카운티 학생들의 메트로 무료 승차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학생들에게 무제한 무료 메트로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LAUSD 산하 각급학교 재학생들뿐 아니라 LA 카운티 학교 재학생들은 메트로 버스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12학년 학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로 메트로는 해당 학생들에게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탭카드를 제공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LAUSD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약 14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무료 탑승이 가능한 범위는 모든 메트로 운영 교통수단뿐 아니라 컬버시티, 노럭, 몬테벨로, 산타모니카 및 다운타운 숏 헙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의 학생 무료 탑승 계획은 메트로의 무료 대중교통 이니셔티브 중 1단계에서는 메트로와 협력하는 학교 또는 학군의 초등학교부터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0년 8월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2019년 메트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9,450달러 미만인 저소득 거주자가 메트로 이용객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교육구 메간 K. 레일리 교육감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LA교육구 학생의 손에 무료 메트로 탭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무료 교통편 제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학생들의 세계관을 확장할 것이며 인턴십, 취업 및 기타 의미 있는 경험과 가까운 이웃 외부의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추가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시스템에 무료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면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고 이동성과 건강을 개선하며 교통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네, 다보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메트로를 직접 이용한 에릭 가세티 시장은 성명에서 교통비가 우리 학생들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와 LA시는 앞으로 메트로 대중교통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무료 승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태호 앵커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한 돌파력이 상상 이상의 델타 변이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새로운 코로나인 뮤 변이가 미국 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MD가 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뮤 변이는 지금까지 변이 중 백신 내성이 가장 강했던 델타 변이의 돌연 변이를 공유한 데다가 추가 변이까지 발생해 세계의학계에서는 델타 변이 이후 경계 대상 제1호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3, 4월 미국에 상륙한 뮤 변이 확진 건수는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5월 8일 미국 전체 환자의 1%로 증가했고 몇 주 후인 5월 29일에는 2%, 6월 22일에는 3%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7월 9일 2%, 7월 22일 1%, 8월 0.5% 미만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7월까지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고 그 이후 50개 주 전체로 확산됐지만 9월에는 다시 하루 확진자 한 자릿수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최근의 확진 사례는 9월 2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대 바이러스학 전공의 제시 에라스무스 교수는 델타와 뮤 사이의 경쟁에서 뮤가 델타보다 백신에 더 강한 내성을 지녔지만 전염력이 앞서는 델타를 이길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베일러 의대의 분자 바이러스학 및 미생물학 전공의 페드로 피에드라 교수는 뮤 변이가 지금 당장 확산되지 않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슨 변화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주의를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감염병학과의 로버트 샤퍼 교수는 뮤 변이는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돌연 변이를 갖고 있음에도 델타 변이와 경쟁에 패했다면서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이해하려면 스파이크 돌연 변이 외에 다른 돌연 변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라스무스 교수는 델타 변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등장하겠지만 뮤가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윤아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